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강의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45번 박스 넘버 35. 자, ABC 세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별표가 아니라 샵이 붙었습니다. 문장 앞에. 자, 별표는요,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일 때, 어, 문법적으로 문장이 잘못되었을 때 별표를 쓰고요. 샵이 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면 의미가 이상할 때, 의미론적으로 의미가 이상할 때, 뭔가 어색할 때 샵을 붙입니다. 그래서 B번과 C번 문장은 의미상 뭔가 이상하구나. 의미상 이상한 문제가 있는 문장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번 같이 보실게요. Meet the pilot of the airplane. 자, 그 비행기의 조종사를 만나라. 자, meet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 되겠죠. Meet the pilot of the airplane.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Meet the student of the airplane. 자, 그 비행기의 학생을 만나라 라는 문장이 되고요. C는 보시면 그 비행기의 작가를 만나라 라는 문장이 됩니다. of the airplane이라는 이 구문이요. 파일럿이라는 이 단어에는 정말 잘 어울리지만 student와 author라는 단어에는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of the airplane이라는 이 구문이 파일럿이라는 단어와는 잘 어울리지만 student라는 단어, 또 author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충어는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공기의 제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air 그것이 아니고요, co-occurrence, co-occurrence. 자, 코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래서 여기 한자어로 공자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occur라는 것은 여러분, occur 하면은 발생하다, 어디에 나타나다 그런 거죠. 그래서 occurrence 이 단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발생하는 것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오는 단어가 제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쓰일 수 있는 거, 함께 문장 속에 나타나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보충어는요. 함께 오는 단어에 제약이 있습니다. of the airplane 하면 파일럿과 정말 잘 어울리죠. 그렇지만 student라든지 author라든지 아무 때나 올 수는 없습니다. 즉, 그 특정 어떤 단어, 특정 단어와 보충어의 관계는요. 서로 굉장히 제약이 있고 걔네들끼리만 짝꿍이 되지 다른 것과 다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밑에 것도 보실게요, 여러분. 자, 밑에 문장도 보시면요. 자, 두 번째 student란 단어는요. of the airplane 하면 이상하지만 of the English department 또는 of linguistics 이런 문장이 오면 이런 구문이 오면 이런 전치사구가 오면 괜찮습니다. 학생이라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죠. 학생, 뭔가를 배우는 학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student라는 단어를 들으면, 학생이구나,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그러면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공부하는 학생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f the English department, 영어과 학생, 또는 of linguistics,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단어가 보충어로서 이 단어, student라는 단어의 본질을 설명하는 구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는 것은 어울립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보시면 meet the author. author 하면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누구의 작가? 작가라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이죠. 그럼 무슨 글을 썼는지가 이 author라는 단어의 본질을 설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of the novel, 그 소설의 작가. 또는 of the webtoon, 그 웹툰의 작가. 이런 단어들이 바로 author라는 단어의 본질을 설명하는 보충어가 되겠죠. 그래서 보충어라는 것은 공기의 제약이 있다. 즉 함께 오는 구문과 단어의 제약이 있다. 아무거나 짝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볼게요, 여러분. 자, A 보시면 I am looking for the pilot with a big mustache. 나는 지금 큰 코스염 가지고 있는 파일럿을 찾고 있어. 외모를 설명하죠. I am looking for the student with a big mustache. 나는 커다란 코스염 있는 학생을 찾고 있어. I am looking for the author with a big mustache. 나는 커다란 코스염을 갖고 있는 작가를 찾고 있어. 자, with a big mustache는 단순히 누군가의 외모를 설명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무엇과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학생도 우리가 어린 학생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대학생도 콜쌤을 가끔 기르는 남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럼? 그래서 뭐 대학원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with the big mustache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즉 공기의 제약이 훨씬 덜하죠.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고 그 콜쌤을 가질 수 있는 생물적인 생물이 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구문이죠. 그래서 부가어는요 공기의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덜하죠. 그런데 보충어는 공기의 제약이 크다라는 거 거기에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문장입니다. 덜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잘 들어보세요. There is a claim that coal is obsolete, which I find interesting. 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There is a claim. 자, 그런데 주장의 내용입니다. That coal is obsolete, which I find interesting. 자, 콜이 뭡니까, 여러분? 콜, 석탄, 그쵸? 석탄이 obsolete. 석탄이 obsolete, 쓸모없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which I find interesting. 근데 내가 참 그 주장이 재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which I find interesting. 내가 참 생각해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대절이 하나 있고요. 절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자, 요 절은요. 요 절 이렇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묶어보시면요. 클레임이 곧 대절입니다, 여러분. 클레임이 곧 대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격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동격절은 보충어절입니다. 보충절. 근데 클레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얘가 곧 얘입니다. 클레임이 곧 얘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끈끈한 사이예요. 보충어절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which가 붙어있는 관계대명사절은요. 그런 내가 그 내용 자체가, 그 주장 자체가 그냥 나는 흥미로운 겁니다.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거는 꾸며지고 있는 수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요. 부가절이에요. 부가어절입니다. 여기 두 개는 클레임과 배절은 동격절이고요, 여러분. 밑에 거는 부가절입니다. 위치절은 부가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there is a claim which I find interesting that coal is obsolete. 자,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꿔봤어요. which I find interesting은 앞에 있는 내용이 재밌다라는 걸, 재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뒤에 있는 대절은요, 동격절입니다. 그런데 동격절인데 이렇게 지금 사이가 멀어졌어요. 이거 보충어 부가 위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인데,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충어 절이 앞으로 와야 됩니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가절은 뒤로 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대절, 동격절, 보충어절이 앞으로 와야 하고 부가어절은 뒤로 밀려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어절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보충어와 부가의 위치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가 핵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 똑같은 위치입니다. 자, 요거 보실게요. There is a person 또는 song 또는 product that coal is obsolete. 자, 석탄이 쓸모가 없다라는 뭐뭐가 있다. 자, 사람이 있다, song이 있다, product가 있다. 이런 다양한 명사 다 올 수 없습니다. 다 올 수 없어요. 그쵸? 자, 어, 석탄이 쓸모가 없다라는 아까 주장이었을 때는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명사들이 아니죠. 클레임이라든지 어떤 주장이라든지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지 이것이 동격절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두 개가 뭔가 뭐 문장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 또는 노래, 뭐 어떤 제품, 생산품 앞뒤로 지금 의미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별표가 그렇게 붙었고요. 밑에 거 보시면요. There is a person, song, or product which I find interesting. 흥미로운 사람이 있다, 흥미로운 노래가 있다, 흥미로운 상품이 있다, 가능합니다. which I find interesting이라는 이런 부가어절은요. 부가절은 앞에 있는 명사 어떤 것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쵸? 지금 여기서 부가어절은 굉장히 많은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거. 근데 위에 있는 대절, 동격절, 보충어절은요. 앞에 있는 명사가 뭔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명사가 오면 이렇게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충어절은 그 앞에 있는 명사와 함께 와야 하는 짝꿍이 있다라는 거, 공기의 제약이 크다라는 거. Lenny looked at the painting without care. Lenny looked at the painting without care. 여러분 그리고 40번 보실게요. Box number 40. Lenny looked at the painting without care. 레니는 그림을 봤습니다. Without care. 조심하지 않고 그림을 봤어요. 그렇죠? 자, Lenny looked without care at the painting. 레니는 그림을 봤는데 조심하지 않고 without care라는 구문이 일로 순서가 바뀌었네요, 여러분. 자, looked at the painting이라는 말 보세요. look이라는 동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와서 지금 이 부분이요. 무엇을 보다라는 아주 중요한 구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ook이라는 동사 뒤에 꼭 와야 되는 중요한 구문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at the painting은 look이라는 동사의 보충어죠. 보충어 구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without care라는 것은 단순히 조심하지 않고라는 부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의적인 요소, 즉 부가어가 되겠죠. 어드정트입니다. 그렇죠? 어드정트. 부가어가 되고 이거는 컴플레먼트 들어서 보충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가어 먼저 떼어내시고 그 다음에 보충어는 이렇게 나란히 핵과 자매가 되어야 되겠죠. 수용도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보충어 구문이 선행해야 된다는 거, 부가어 구문을 선행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enny looked at the painting. 레니는 그림을 봤습니다. Lenny lived at the painting. 자, 똑같이 at the painting인데요, 여러분. at the painting인데 live라는 동사 어울립니까? Lenny looked, lived, drove, cooked without care. 자, without care라는 말과는 어울리네요. 괜찮습니다. 다양한 동사들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at the painting이라는 이 구문은요, 지금 이 문장에서 보충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충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구문들은요, 어떤 동사와 다양하게 다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 특이하게 맞는 동사들과 함께 쓰여야죠. 이런 것을 보충어라고 합니다. without care라는 이 말은요, 조심하지 않고라는 단순한 수리적인 요소, 어디죠? 부가어죠. 그러면은 이것과 또 어울리는 다양한 동사가 훨씬 더 다양한 동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공기의 자학이라고. 보충어가 공기의 자학이 훨씬 크다라는 거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공기의 자학 역시 at the painting 보충어니까요, 여러분. at the painting. live란 동사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데 without care는 부가어니까 여러분 다양한 동사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게요. Box number 43. Susan is afraid of cats to some extent. 수잔은 고양이를 좀 무서워해요. 고양이를 두려워하는데 to some extent. 아주 극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좀 두려워합니다. 그런 편입니다. to some extent 하면은 어느 정도란 뜻입니다. Susan is afraid of cats. 여기 보시면 afraid라는 형용사가 나오죠, 여러분. afraid도 역시 형용사고요. 형용사 구문이 붙는 그런 문장입니다. afraid, 이 구문 기억하시고요, 단어. afraid는 of 이화의 전치사구와 함께 와야 하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수용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afraid는 of 이하라는 전치사 구문을 받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of cats가 보충어가 됩니다. 수용도를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Susan, S에서 이렇게 MP, VP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VP에서 이렇게 VP에서 V, AP 이렇게 나눠지고 afraid부터가 전체적으로 다 형용사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전체 묶어서 AP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 계층 자연스럽게 이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to some extent라는 어드정트를 먼저, 부가어를 먼저 떼어내시고요. 떼어내고 그 나머지 구문은 A바, 중간 계층으로 표시하시고 중간 계층에서 형용사와 of cats라는 PP로 나눠주시면 돼요. afraid of cats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부가어죠 역시. 그리고 afraid of cats는 보충어, of cats가 보충어니까 핵과 나란히 자매가 되게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 box 47. It is up to you to some extent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It is up to you to some extent. 자, 그거 너한테 달렸어. 어느 정도는. To some extent. To some extent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부가어가 되겠죠. It is up to you. 자, up to you. 많이 쓰는 표현이고 가장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It is up to you. 그거 너한테 달렸어. 자, 여기서 up to는요. up to는 둘 다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up to you. 너에게 달렸다. 전치사입니다. 여기서는 뭐 stand up 할 때 일어나라. 이럴 때는 up이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up이 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요. 전치사입니다. 뒤에 전치사 구문이 up to가 함께 전치사로 볼 수가 있겠고 up to you 둘 다 up하고 to 둘 다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용도를 그리시면요. up에다가 전치사 to가 또 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S에서 MP, VP는 아니시고요. 그다음에 B바, PP 먼저 떨어뜨려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가 it is up to you, it is up to you라는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치사구가 이렇게 되겠고요. up to you to some extent. to some extent 역시 마찬가지로 너에게 달렸는데 어느 정도 달렸냐? 어느 정도 달렸다라고 해서 전치사구에서 수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가어부터 먼저 떼어뜨려 냅니다. TP에서 일단 T바 중간 계장 거쳐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부가어 떼어내고 그 다음에 애매한 부분 P바로 설명을 했다가 P바에서 역시 한번 up과 PP 한 번 더 to you 떨어뜨려 내면서 이렇게 전치사구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up이라는 이 전치사는 to you라는 전치사 구문이 또 필요한 그런 구문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또 끈끈하게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구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어렵죠.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찾기라는 것을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좀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it's up to you to some extent.
to some extent가 부가어니까 he 바와 함께 나란히 자매가 되게끔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다음에 who라는 것은 이 up이라는 전치사가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보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어로 즉 핵과 나란히 자매가 되게끔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강의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꼭 듣고 오셔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음 주에 수용도를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